벗으세요. 싫어. 먼저 벗으세요. 오빠 먼저 벗어. 제가 먼저 벗어요? 응. 먼저 벗으세요. 내가 안 먼저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야! 네, 그러면 이제 바로 시작을. 어쩌다 얼굴을 까게 됐네요. 드디어 저희가 얼굴 공개 컨텐츠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 소수의 분들께서 저희 얼굴을 굉장히 궁금해하셨을 텐데 드디어 그 궁금증을 미약하게나마 해소시켜드릴 수 있게 되어서 몹시 영광스럽네요. 우리가 학고 유튜버잖아. 그쵸? 그래도 정말 소수의 몇 분이 마스크나 벗고 얘기해라 라고 하셨던 거 기억나? 궁금증인 거죠. 궁금증에서 비롯된 드디어 저희가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렸어요. 그분들께 이 영상을 헌정합니다. 저희는 앞으로 마스크를 벗고 여러분을 마주할 거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여친이 묻고 남친이 답하다. 안녕하세요. 여친입니다. 남친입니다. 나름대로 짜온다고 짜왔어요 지금. 저희 여묻 남답 시간은요. 발음이 오늘 심상치 않은데. 우리 이제 이걸 미는 거야. 여묻 남답. 어때? 일단 딕션이 굉장히 좋은 사람만 소화할 수 있는 코너 이름이네요. 나네. 넘어가자. 오케이. 여묻 남답 시간은요. 여친인 제가 궁금한 것들을 적어서 남친과 함께 대화해보는 시간입니다. 요즘 시도 때도 없이 적더라고요. 필기왕이 됐어요. 평소에 안 찾아보던 뉴스도 찾아보고. 좀 똑똑해진 기분이 들어요? 네. 공부하면서 좀 유식해지는 기분인 것 같아요. 22년 만에 처음으로 똑똑해진 기분은 어때요? 바로 들어가 볼까요? 제가 어떤 질문을 적어도 당황하지 않겠다고 아주 자신만만하셨는데 저는 뭐 모르는 게 없으니까요. 네, 제가 한번 혼내보겠습니다. 이랬는데 모르는 게 나오면은 이제 배워야죠. 편집. 그냥 가볍게. 자, 첫 번째 질문. 네. 범죄자들의 얼굴을 가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예민한 주제죠? 그쵸. 가리유 농호사에서 딱 다룰 만한 주제네요. 범죄자 얼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반반인 것 같아요. 가려야 되는 것도 이해되고 가리지 않는 것도 이제 대중들이 좀 알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의 정보를 모르겠어요. 잘. 어떻게 생각해? 범죄자의 인권을 생각해서 또 사생활을 생각해서 얼굴을 가려야 된다. 노출시키면 안 된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라 생각하고. 진짜? 왜냐면은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것들 있잖아요. 범죄자면 처벌을 받게 됐죠. 그 징역형, 벌금형, 사형 이런 것도 다 범죄와 떼놓고 보면 인권 침해고 그 자체로 폭력이잖아요. 일종의. 그런 것처럼 얼굴 공개 이런 것도 신상 정보 공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벌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지. 왜 그 처벌만 떼놓고 이건 인권 침해예요. 사생활 침해예요. 범죄자 인권을 존중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모순이 있다. 누군가에게는 얼굴 공개가 이렇게 좀 처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모든 범죄자들의 얼굴은 공개해야 된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편이세요? 근데 이게 고려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외국에서 범죄자 얼굴을 많이 공개를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좀 범죄자 얼굴 공개를 좀 꺼리는 편이다. 이런 평가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너무 양면이 있는 게 범죄자의 신상을 지켜주고 범죄자 인권을 보호해준다는 측면은 솔직히 내가 봐도 말이 안 돼. 근데 어떤 측면이 있냐면은 범죄자랑 되게 닮은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공개된 사진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은 되게 너무 피해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불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범죄자의 사진이나 뭐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사실 양날의 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하면서 해야겠죠. 예를 들면 뭐 성폭행이나 살인에 준하는 진짜 중범죄, 대형 범죄 이런 사례 같은 경우는 공개를 하는 게 이제 그런 부수적인 피해들을 훨씬 더 압도할 만한 베네핏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느낌으로.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 공개했던 유튜버가 실형 선고를 받았다는 뉴스 혹시 아세요? 네네. 이런 점도 아까 말했던 이미 처벌 다 해놓고 왜 얼굴 까는 거에만 예민한 사람들의 모습을 딱 보여줄 수 있는 건. 그 사람들이 실형 선고를 받은 게? 근데 그건 완전 잘못됐지. 진짜?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사람의 얼굴을 공개할지 안 공개할지는 명확한 법과 원칙에 의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줘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아무런 그런 법적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신상을 막 까고 그렇게 한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볼 수 있지. 그러니까 국가가 담당해야 될 일을 개인들이 했다. 이래서 막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국가를 하더라도 정부기관, 수사기관이라 하더라도 권한을 넘어서는, 범위를 넘어서는 뭐 신상 공개, 사생활 침해 이런 것도 당연히 막아야지. 예를 들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그 1박 2일. 정준영의 범죄를 파헤치려고 정준영 핸드폰을 뒤지다가 김준호랑 차태현의 내기 골프가 나왔어. 아무리 경찰이고 뭐 수사기관이라 하더라도 지금 그 정준영의 범죄건과 전혀 관련 없는 다른 내역들을 갖다가 무단을 열람한 다음에 그거에 뭐 처벌을 주고 막 다시 조사를 시작하고 이렇게 한다? 이거는 완전 잘못된 거거든요. 뭔 권한으로 국가가 개인의 어떤 사적인 뭐 기록들을 막 언제든지 그냥 마음껏 보면서 여기 범죄거리 있네, 여기 또 혐의 있네 이러면서 막 마구잡이로 수사를 하냐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안 되는 것처럼 법과 원칙과 정당한 권한 너머에 있는 뭐 사적 제재들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것들이죠. 처음 딱 이 뉴스를 봤을 때는 어쨌든 범죄자잖아요.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한다는 거 자체가 네. 되게 좋은 일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형 선고까지 받아야 될 정도인가 싶었던 것 같아요. 또 오빠 얘기 들으면서 잘못했다라고 생각되기도 하네. 지금도 아마 원칙이 애매할 텐데 어디까지는 공개를 해야 될 거고 언제 공개를 하고 이게 되게 자의적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원칙이 정해져야겠죠. 근데 원칙이 정해지는 것도 중요한데 이 원칙이 정해지는 과정이 또 중요할 거거든요. 이건 뭐 투표로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니면은 무단으로 그들이 막 원칙을 자의적으로 정해가지고 우리는 공개 안 할 거다. 살인자라도 공개 안 할 거다라고 해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또 많은 사람들이 반발하겠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좀도둑까지도 공개를 할 거다 이렇게 막 결정을 했어. 위의 수사기관에서. 그럼 그거에 또 반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의견이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제가 항상 주장하는 완전한 자유지상주의 이론에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뭐 일종의 사법부, 수사기관 이런 것들이 다 독점이 돼 있어요. 국가가 정부라는 이름으로 이제 독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독점되면은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치화되어서 다수결로 소수가 피해를 본다거나 아니면 뭐 여론에 휩쓸린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강압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어떤 명령들이 집행된다거나 이런 걸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형제로 예를 들면은 나는 사형제에 대해서 뭐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의 의견도 존중하고 반대하는 의견도 존중해요. 근데 어떤 나라들은 사형에 찬성한 나라가 있고 어떤 나라들은 사형에 반대한 나라가 있잖아요. 그 두 나라 다 명분이 있어요. 다 나름대로 근거가 있고 주장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근데 어떻게 결정되는 게 맞냐? 결국은 내가 한 개인이 나의 뭐 생명과 자유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있으면은 나의 이 권리를 어떤 기관에 맡길지를 주체적으로 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이 대한민국의 실정법에 영향을 받아서 나는 사형제를 원하는데 사형이 실질적으로 폐지된 나라에서 그 법에 영향을 받으면 산다.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고 나는 뭔가 얼굴이 좀 화끈하게 공개되는 범죄자들 얼굴 화끈하게 공개되는 그런 시스템을 원하는데 내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범죄자들의 얼굴이 공개되지 않는 이 나라에 세금을 내며 살아야 돼.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결국은 사법기관이나 수사기관들마저도 민영화가 되고 민간 기업들이 담당을 하고 하면서 개인 어떤 토지와 사회재산권의 영역 안에서는 서로 뭐 합심해서 특정 사법 기업에 자기들의 권리를 의뢰를 해요. 이러면 이제 그 사법 기관들은 거기서 이제 판가름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헌법이든 뭐 유엔의 여러 헌장들이든 이런 데서 보장하고 있는 천부인권, 개인에게는 권리가 있고 이 권리는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이 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뭐 이런 종류의 천부인권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안 믿는 사람 되게 많죠. 이거를 갖다가 뭐 그냥 우리가 사회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개념일 뿐이지 실제로 그게 객관적으로 있는 건 아니야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을 텐데 근데 이거를 부정해버리면 사실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종류의 시스템들이 무너져 내려요. 내가 저 사람의 물건을 뺏으면 안 되는 이유가 사실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들에게 천부인권이 없다고 한다면. 그래서 나는 그걸 믿고 이 정부라는 존재는 반드시 개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이 정부에게 나의 권리를 양도했다고 하고 나의 권리를 양도하는 걸 동의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양도를 한 적이 없잖아요. 내가 진짜로 권리를 가지고 있고 나는 다른 사람들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은 지금처럼 이런 사법 시스템, 수사기관 이런 것들이 그냥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이 특정한 실정법에 예속되어 있는 이 현실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동성애가 처벌받는 사회에 살길 원해. 나는 그게 정의라고 믿으니까. 어떤 사람은 동성애를 국가적으로 차별해야 될 필요가 있나? 처벌해야 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이걸 가지고 막 토론을 하고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어떨 때 네가 이거 어떨 때 제가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허울뿐인 이름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사법 시스템, 수사기관 이런 것들 역시도 우리가 독점을 받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국가의 독점에. 충분히 사법 시스템도 민간 기업이 담당해서 우리가 그 민간 기업에게 일종의 수수료를 내고 그들에게 어떤 우리의 권리를 양도해서 권리를 지켜주고 갈등을 조정해주고 범죄자를 처리해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맡길 수 있다는 거지. 이게 무조건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개인들의 어떤 의견들이 훨씬 더 존중되는 자유로운 시스템일 거고 그 수사기관이나 사법 시스템이 민영화되면은 그 자체로 무슨 말이냐. 경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독점 시스템에서는 절대로 그런 경쟁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부패해도 막 힘 있는 사람들 나 봐주고 막 이래도 아니면 소수 의견을 막 깡그리 무시해도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얘네 말고는 우리가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런 사법 시스템과 수사기관이 민영화되는 순간 우리는 이쪽이 좀 더 투명해 보인 것 같아. 그럼 우리도 이쪽에다가 수수료 내고 저기랑 우리 계약 끊자.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해지고 사형제 같은 것들을 어떤 시스템에서는 찬성하고 어떤 시스템에 반대해. 사형제를 시행하는 기업이 있고 사형제를 실시하지 않는 기업들이 있어요. 시간이 좀 흐르다 보면은 어떤 쪽의 사회가 조금 더 안전하고 평화롭고 정의로운지 결과가 슬슬 드러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같은 독점 시스템에서와 다르게 자유로운 계약 시스템에서는 해보니까 사형제가 옳더라. 또는 지켜보니까 사형제가 옳지 않더라. 이런 판단들을 해서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하고 저쪽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결국 이런 경쟁, 민간의 경쟁 시스템만이 우리가 사회가 훨씬 더 진보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지금의 어떤 독점 시스템과 다르게. 이런 사소한 문제 하나도 범죄자 얼굴을 깔 건지 말 건지 이거 하나도 지금 서로 의견이 다 다르고 충분히 다 일리가 있는 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독단으로 정할 수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뭐 투표로 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이걸 정하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결국은 모든 게 다 만장일치의 원리로만 구성되어 있는 민간 기업. 민간 기업은 철저하게 개인의 동의와 계약에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만장일치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시스템 자체가 만장일치 메커니즘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법 시스템이나 수사기관도 가능하다면은 그 방향으로 계약해 나가는 것이 맞다. 그럼 이런 자질구레한 문제들 다 해결될 수 있다. 뭐 유튜버가 나서서 미랑 성폭행범들 실제로 얼마나 짜증난 놈들이에요. 그런 놈들 얼굴 까도 막 마땅하다 이런 생각들이 막 개인들 마음속에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나도 뭐 없지 않고. 그런 것들이 다 지금 같은 국가 독점 시스템에서는 정말 속 시원하게 해결되기는 어렵다라는 거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는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사법 시스템도 민영화가 돼야 한다라고 결론 내렸잖아. 네. 그러면은 처벌을 더 완화해주는 곳에 모이지 않을까? 너무 내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이 너무 빡세면 힘드니까 그럴까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사람들이 사형제를 강하게 주장하고 범죄자 처벌을 빡세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많은 여론들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오히려 처벌이 빡센 기업과 처벌이 덜 빡세고 되게 유연한 기업을 생각해 본다면은 일단 나로 치면 난 무조건 여기로 갈 거거든요. 왜냐면 나는 범죄를 저지를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범죄를 저지를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런 기업들을 갈 거예요. 그럼 여기 모인 사람들 굉장히 안전해진 사회가 되겠지, 역설적으로.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도태되는 거예요. 도태되고 망하고 이렇게 포섭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회가 점점 더 건강해진다는 거지. 지금 같은 독점 시스템에는 그런 게 불가능해요. 고이면 썩는다라는 그 원칙이 적용되는 게 정부와 국가라는 존재예요. 여기서는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결국 나중에 하다 보면은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비리가 일어나고 힘 있는 자를 봐주고 강자의 뒤를 봐주고 이런 시스템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돈으로 매수당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도 그 개인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지만 만약 적발된다 하면 그런 개인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시스템 자체를 고쳐먹는 일은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국가와 정부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런 독점의 이름이기 때문에 지금 뭐 SKT 사태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알겠지만 SKT를 민간 기업이라고 오해하면 안 돼. SKT는 철저하게 이제 정부의 보호 아래 있는 뒷돈을 먹는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보조금과 특혜와 이런 것들을 무장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되게 많은 기업들이 그렇지. 박정희 정부 때부터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으니까. 근데 지금까지도 이제 그런 정부의 강한 영향력 안에서 정부의 뭐 때로는 방해도 받겠지만 때로는 정부의 특혜도 받고 보호도 받으면서 경쟁으로부터 보호되는. 그러니까 방만하기 쉽고 뭐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지기 쉽고 소비자들한테 개판을 하기 쉽고 이런 거예요.
만약 걔들이 철저하게 경쟁 시스템 안에 노출돼 있어 봐요. 이미 다 무너졌지 걔네들은. 진짜 무너지고도 남았어요. 우리가 이런 거지 같은 통신 시스템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됐으면은. 민영화 얘기가 나와서 바로 이 질문을 해볼 건데